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스파이 주봉 차트예요. 스파이 주봉 차트고 이제 9월 23일 백토크입니다. 스파이가 지금 조정을 얼추 받았죠. 얼추 받았는데 그냥 살짝 노이즈 정도 말씀드렸듯이 23 요 구간에서는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노이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찍고 내려오는 순간 트리거가 딱 당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가의 폭이 조정을 받고 이 이격이 좁아지는 그런 작업이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계속 이렇게 쭉쭉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고 한 가지 이제 제가 2019년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 원 데일리가 어디 갔지? 그래서 타임프레임 2019년이면 더 땡겨야 되나? 자, 더 땡기겠습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2019년에 이 부분 여기서부터 2월 조정 후에 여기의 모습 2월 조정 후에 그 다음에 4월에 이제 조정을 받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7월에 딥 잡고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9월, 10월 이때 조정을 어느 정도 넉넉하게 하는 편인데 그러지 않고 10월 20일 돼서야 이제 조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헷갈렸던 게 뭐냐면 이때 조정을 할 때 이제 여기 10월 20일 조정을 했어요. 들었다가 이 60선 클레임 못하고 다시 딥을 했어요. 잠깐 이게 60선이 아닌데 100선 100선을 클레임 못하고 다시 조정을 하고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헤드앤숄더 역 헤드앤숄더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랬으니까 여기서 여기 엄청 들어가는 매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헷갈리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주가가 클레임해서 여기에서 여기는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밑으로 딱 쬐기 때문에 매수라고 생각해서 긴 꼬리를 올리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는데 이렇게 긴 꼬리를 만들면서 반등을 했는데 못 가고 아주 큰 드랍이 왔어요. 언제? 크리스마스 때. 이게 12월 24일이었어요. 블랙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정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얕게 한 조정을 하고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큰 드랍이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큰 드랍이죠. 그러니까 하락폭이 굉장히 컸어요. 이런 조정 폭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조정이 온다는 거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시그널을 줬는데 이 시그널을 주고 다시 반등했는데 그 반등이 힘이 없이 그냥 쭉 빠지면서 차트가 어떻게 보면 완전 망가진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을 땐 어떤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파동이 시작한 시작 부분이 여기죠. 여기에 지지를 받았잖아요. 요거를 깨는 여기서부터는 이게 완전히 올라가서 얘를 뚫고 올라가기 전에는 이 이후에는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지켜주기 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 차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지금 차트에서 보면 제가 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그러면 아시겠죠? 몰라? 아직 차트가 밑으로도 그렇지만 위로도 깨져야 돼요. 여기 봐봐.
이렇게 깨져야 돼요. 근데 깰래다가 말았잖아. 물론 이렇게 들어서 올렸다가 뭐 이렇게 조정폭을 낼 수도 있죠. 뭐 여기서 한번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하면 뭐 사람들이 말하는 굉장히 큰 딥 뭐 이런 게 올 수도 있죠. 그거는 와야 오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파이하고 나스닥은 계속 불리시였어요. 불리시 테라토리에 있었고 아직도 불리시 테라토리에 있어요. 그냥 노이즈 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이 마켓 포캐스트의 그린 라인이 60 정도까지는 와야 되지 않을까 했잖아요. 근데 29를 쳤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50 밑에 그러니까 60 요렇게 뭐 23 그러니까 29 그러니까 얼추 보면 이 정도 딥하고 같은 비율로 내려온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그리고 과매도인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튀어오른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 MACD는 상승으로 아직 돌아서지 못했어요. 베이스라인 0 밑에 있지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양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지 계속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갈지 이렇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왜냐면 이 마켓 포캐스트의 이 인터미디엇 라인 자체가 밑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에 얘가 가라앉았을 땐 얘가 올라내려 뭐 이렇게 하면서 얘를 다시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 일봉에서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잖아요. 이번 주 내내 썼단 말이야. 그럼 이번 주 내내 썼으니까 뭘 봐야 되냐? 30선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차트 방향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차트 방향을 이렇게 돌려줘서 30선 위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 가갖고 30선에 딱 멈췄죠. 여기 꼬리만 이렇게 올리고 20선 탁 터치하고 멈춘 상태에서 끝났어요. 내일이라도 뭐 개법을 해주면 더 좋겠죠. 이게 폴짝 올라가서 여기를 지지받고 내일 끝나느냐 아니면 이렇게 클레임 못한 상태로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무슨 큰일 보고서 다 작업 끝내지 않은 상태로 끝내느냐 요거를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이 불안하다며 너는 도대체 왜 또 오늘 한 공주를 질렀니? 제가 그랬잖아요. 개별주는 지수와 상관없다. 내가 매집을 하고 보는 개별주는 지수와 상관없이 내 계획대로 매집을 합니다. 또 섹터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수는 뚱땡이들이 끌고 올라간 건데 그 뚱땡이들은 많이 올랐잖아. 얘는 많이 못 올랐어.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동이 많아지고 비행기 탈 일이 많아지면 항공주가 당연히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아주 단순하고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프리코비드예요. 프리코비드가 뭐 62불이 고점이고 뭐 이게 한 60불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코비드 저점이 17불 50불. 와, 저 이거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어. 일찍 팔아먹었어. 근데 지금 가격은 42불이에요. 그러면 60불에 42불이야. 그러면 18불이 업사이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28불이 다 한 번에 쭉 올라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제 시간을 두고 여기 이렇게 데크 난 거 다시 이렇게 골크 나도록 작업하려면 얘가 갔다가 눌렸다 다시 올랐다 내렸다 이런 작업을 해야겠죠. 그러면 시간 프레임이 어느 정도 걸릴까? 한 10월 20일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10월 15일 넘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매집을 하고 있어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 10월까지는 매집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여기 어떻게 보면 이게 별로 안 힘들어 보이지만 여기 되게 힘든 자리거든요. 힘든 자리에 올라서서 이 30선 위로 클레임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질렀지. 콜을 질렀죠. 월요일날 콜 사고 청산하고 다시 어제 사고 오늘 아침에 또 청산하고 아무튼 뭐 콜을 하고 주식은 주식대로 뭐 모으는 건 저번 주부터 여기서부터 하고 있었죠.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주식을
주식을 일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지금 가려고 하는 의사표명이 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신 게 왜 그렇게 잡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면 1시간 차트가 없나? 인트레이더 1시간 차트로 틀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틀어놨어요. 그랬더니 짧아서 뭐가 잘 안 보여. 그래서 조금 더 긴 차트로 가서 여기 타임 프레임을 누르시면 인트라가 이제 하루에 있는 12시간까지 그다음에 데일리 뭐 커스텀 맞출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1시간으로 맞추고 이렇게 맞춰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항공주가 그렇게 변동이 그렇게 심한 주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 42.59 주식은 여기서부터 들고 왔고 여기 내릴 때 여기 델은 마지막에 한번 다시 사서 이제 아주 낮은 가격에 추가로 들어온 물량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샀으니까 추가로 들어온 물량이 있고 뭐 샀다 판 거는 이제 2번 샀다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음 주가 불안한 거야. 아까 SPY를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45불에 콜을 여기 팔고 46불에 콜을 샀어요.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45불에 콜을 하나 더 팔고 43불에 콜을 샀어요. 그래서 요 두 세트. 그래서 45불에 콜 두 개가 팔아졌죠. 그러니까 내려가도 혹시 내려가도 그렇게 무섭지 않고 뭐 설마 이렇게 내려가겠어요. 내려가도 무섭지 않고 대신에 올라갔을 때 이익이 최대한으로 벌어질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버티컬 두 개를 합쳐서 버터플라이를 짠 거예요. 그랬고 또 한 가지 설명드렸던 게 나이키였죠. 나이키 차트에서 헤드앤숄더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헤드앤숄더를 이것만 잘 이해만 하시면 그 파동 주가는 파동을 타고 올라가고 그건 외봉이고 뭐가 쌍봉이고 뭐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지금 3번째 만들고 있습니다. 3번째. 저의 실수고요, 당연히. 자, 나이키 차트,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 이렇게 보니까 주가가 오르긴 올랐는데 오르고 내리는 길에 이렇게 이런 우여곡절들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인디케이터들을 좀 끄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리가 필요해. 그러면 여기에 가서 자, MACD 끄고요. 트렌드 퀄리티 끄고요. 노이즈 밸런스 끄고요. DMI도 끄고 apply 마켓 포캐스트도 얘는 키고요. 얘는 꼭 이상하게 안 키면 불안해서 징크스예요. 자, 그리고 연필도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초록색으로 주가가 오르죠. 주가가 오릅니다. 어떻게? 외봉으로. 외봉이 뭐예요? 주가가 이렇게 오를 때 요 대파고 얘가 더 크거나 같으면 얘는 외봉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외봉이다. 근데 이렇게 상방에 오면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얘는 쌍봉이고 요렇게 해서 이게
헤드앤숄더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깼어. 헉! 어떻게? 근데 여기를 지키고 들어 올려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뭐예요? 얘는 그냥 트랩인 거야. 얘는 그러면 패턴이 나와요. 이런데 이렇게 삼각 패턴 뭐 이런 거. 그래서 클레임하고 올라가서 더 높은 봉을 만들면서 얘가 외봉이 된 거예요. 얘도 외봉, 얘도 외봉, 외봉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외봉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요 기준이 되는 요 자리를 아까 깨고 내려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반등을 했죠. 그러면 어때요? 손절이 길다. 얘처럼 이렇게 짧지가 않고 손절이 긴 상태의 쌍봉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쌍봉이 나왔을 때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해서 쌍봉이 나왔을 때 이 손절자리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돌려서 다른 외봉을 하나 또 만들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깨버린 거야. 그럼 뭐예요? 얘는 요렇게 두 개만 보면 요렇게 두 개만 보면 이게 쌍봉이죠. 근데 요 봉까지 요거 두 개까지 합쳐서 얘는 패턴이었으니까 요 봉까지 보면 이게 헤드 앤 숄더인 거예요. 이렇게 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 앤 숄더는 뭐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깨고 내려오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얘가 깨고 내려오면 뭐 이렇게 하다가라도 이렇게 내리기가 쉬워요. 이렇게 되든지. 그래서 헤드 앤 숄더가 매수를 해야 하나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상승이 끝났나를 보는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헤드 앤 숄더에서는 여기를 깼을 때 이 목을 땄을 때 이게 일봉이나 1시간봉이랑 똑같죠. 이게 테슬라 차트에서 이거를 안 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리예요. 이걸 안 깨면 어떻게 됐냐? 안 깨면 파동을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고민을 여기 내려가면 안 되죠. 이렇게 고민을 이렇게 하면서 새 파동을 새로 만들 자리를 만들어요. 그러다가 실패해서 밑으로 째는 일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 파동에서 이 헤드앤숄더를 만든 이 기준선을 깨지 않으면 새 파동이 새로 시작될 수 있다. A, B, C를 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림이 너무 낙서가 여러 개 돼서 헷갈리실 수 있긴 한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볼게요. 주가가 외봉으로 올라갔어. 근데 요봉에서 얘를 못 쳤어. 그럼 뭐예요, 여기? 쌍봉이야. 그러면 여기 이거 헤드앤숄더야? 아직 아니죠. 왜냐면 여기를 깼어야 돼.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잖아. 안 깨고 파동 새로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매수일까 매도일까? 그냥 딱 육안으로 보기에는 외봉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여기를 깨지 않으면 여긴 매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푸탈 차트라고 말하기에는 애매모호해요. 그런데다가 이게 갭으로 이렇게 올라가나서 참 부담스러워요. 홀드하기도 부담스럽고 덜기도 부담스럽고 뭐 여기서 이렇게 입절 잘하고 나왔으면 상관없지만 신규로 진입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뭘 봐야 되나? 일단 여기 갭이 있잖아요. 그리고 갭 전에 여기 탑에 그래서 많이 봐줘서 여기 지켜야 되겠죠. 이거를 지키면서 얘를 어떻게 주가를 이동시키는지를 봐야 해요. 근데 좀 확대해서 가까이서 볼게요. 얘가 이 174.38이 과연 뭔가?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얼추 조정받은 상태에서 여기서 파동 시작했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럼 이렇게 하나 외봉. 이거 뭐야? 이거 외봉이에요? 아니에요. 얘가 높았어도 여기까지 봤을 때 얘는 쌍봉이에요. 쌍봉인데 쌍봉이면 여기를 깨는지를 봐야 되는데 안 깨고 올라가서 만들어줬는데 그 폭이 지금 얘보다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크잖아요. 얘는 외봉이야 그러면. 그러면 여기까지는 쌍봉이 아니었고 여긴 외봉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봉이 뭔지를 봐야겠죠. 이렇게 내려왔어. 그럼 일단 기준을 얘가 얘 때문에 쌍봉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가 기준인 거야. 이 봉을 두 번째 봉을 만든 저점. 그래서 반등했는데 얘를 깼어. 그럼 여기 뭐예요? 매도하고 내려서 여기 극복했나? 요것도 못 뚫고 올라갔죠.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요것도 못 뚫고 올라갔어. 다시 하라. 요렇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뭐예요? 여기를 지금 얘를 요만큼하고 요만큼의 폭을 생각하면 얼추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에서 지금 봐야 할 게 뭐냐면 일단 이 위로 얘가 뚫어주느냐를 봐야겠죠. 작은 꼴이지만 그 다음에는 요거를 뚫어주나 봐야겠죠. 근데 여기에서 맞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서 뭐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올릴 생각이라면. 그런데 만약에 요 저점 요걸 깬다면 그러면 아마 매도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갭을 B라로 오려나 뭐 이런 추측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얼추 이 이평선하고 또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쌍봉, 외봉, 헤드앤숄더를 이해하시면 밑에도 똑같아요. 반대로 똑같이 그어서 상승폭을 봉마다의 상승폭과 이 크기 상승폭의 비교를 해보시면 외봉, 그러니까 바닥봉도 외봉이냐 쌍봉이냐 헤드앤숄더냐 이거 구분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차트 보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만들었던 영상은 뒤에 뭐 되게 더 많이 했어. 근데 지금 내용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여기까지 요 세 가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스파이 조정인지 아닌지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차트에서 30선 위에 클레임해서 지지받는지를 봐야 된다. 두 번째 이제 거기 어떻게 해서 그걸 잡았는지 그리고 헤드앤숄더 쌍봉 이거는 나이키 차트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설명을 못해. 설명을 잘 못해. 혹시 헷갈리시면 물어주세요. 살짝쿵.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